이제 대충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민법의 법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법의 법원이다. 법의 존재 형식 이걸 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식의 민법의 구성을 독일식 편별법이다 또는 판덱텐식 구성이다라고 하는 게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 뒤에 가고 별도로 이걸 다시 그리진 않을 겁니다. 예,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법 제1조부터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이다라고 해놨어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존재, 형태, 법의 근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민법의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그럼 법률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반대 해석하면요. 또 법률 규정이 없어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조리는 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법률이나 관습법이나 조리나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민사에 관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습법, 법률, 관습법, 조리 이거를 다 합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된다. 그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민법 제1조에서 다 서술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이 법률이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이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꽝꽝꽝 두들겨서 통과시킨 그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 의미의 법률이 그건 거죠. 이거보다 상위의 법체계가 헌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법률은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에 관한 것일까요? 민사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법률에 뭐가 들어갈까? 민법전이 들어갑니다. 민법전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1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법전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공법 규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약 있죠. 아니면 국회 비준 과정을 거친 조약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통령 명령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말이죠. 법률을 개폐합니다. 지금 있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은 소멸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된다. 그럼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은 법률에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률은 결국은 민사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규정, 민법 중에서 성문화되어 있는 성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법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성문법, 즉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문화되어 있어서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할 수도 있지만 기타 대통령 명령이나 총리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것들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법률의 개념이고요. 그럼 관습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야. 자, 관습법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인 관습부터 알아야 됩니다.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오래된 관행이 반복이 되면 그걸 우리는 관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습은 우리 사실인 관습 이렇게 부르죠. 이 관습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법적인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뭐가 된다?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무조건 발생하되 위반하게 돼도 손해배상 비난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그 특징인 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사실인 관습이냐 아니면 관습법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다.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 커다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느냐,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습법의 존재 의무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다. 그럼 두 사람이 아주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죠. 이때 결국은 이게 관습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어떻게 해준다? 판단해 줘야 됩니다. 법원에서 저 국가기관에 의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판단해서 얘가 관습법이다라고 해서 법원이 판결을 해주면 이때부터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있었어도 그럼 결국엔 법적 확신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관습법이 되겠다 보니까 판결은 나중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적 확신을 받은 때로 소급해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할 거예요. 그러면 법이잖아요. 이 판단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될까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든 관습법을 법원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생기는 관습법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요. 이게 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먼저 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원에서는 진행 어떤 판례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권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예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요. 사실인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뒤에 가서 우리 공부할 건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인 관습의 존재 의무에 대해서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오래된 관행의 반복을 우리는 관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사실인 관습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인 관습의 존재 유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실인 관습도 일종의 경험칙화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험칙화되어 있는 사실인 관습까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이걸 경험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관습은요,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관습법의 존재 의무에 관해서 재판상 쟁점이 됐을 때, 재판상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긴 해주죠. 근데 이 법원 판단에 의해서 관습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확신을 받았을 때 관습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이 뭐라고요? 직권으로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모든 관습법을 다 법원에서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인 관습이 있었고 그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받았는지 여부를 갖다 법원에서 다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는 경우에는 직권 판단해야 되겠죠.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사실인 관습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도 분쟁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왜 그래요? 지역마다 다 다른 관습을 법원에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고요. 이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관습, 이걸 경험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좋습니다. 이때 관습법도 없으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관습법도 없으면 결국은 법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법에 뭐가 생겼다고요? 흠결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럼 법에 흠결이 생겼으면 재판을 포기할 것이냐, 판사가 재판 안 할 것이냐,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신의칙이라고 불리우는 조리, 사물의 근본이치라고 불리우는 이 조리에 의해서 재판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1순위가 법률이고 법률이 없을 때 2순위고 또 법이 없으면 3순위로서 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민법 제1조가요. 이것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법률이다라고 하는 건 성문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불문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법의 장점은 법률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종이에 써져 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은 법률 생활이 명확하. 어떤 게 법이고 어떤 게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두들겨서 변경해주고 바꿔줘야 되는데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사회적 타당성은 오히려
관습법이나 조리가 더 사회적 타당성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회 변화에 대응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